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법인명 공개가 있었습니다. 자, 항서제약은 이틀 연속 양봉의 흐름들이 올선 위에서 좀 나왔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나스닥 선물이 1.15% 강세 흐름이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도 0.61, 0.76% 강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도 0.69% 강세인데요. 최근에 특히 나스닥의 기술주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선전 흐름들이 2023년도 1월 효과 이후에 2월 달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구글이 좀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AI 관련되는 흐름들이 조금 이제 약세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재료 관련되는 모멘텀은 풍성하게 종목별 확장이 AI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기술주의 대명사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 가지고는 저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100% 가까이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흐름들도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자, 국내 증시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 어떤 매수세 흐름들은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만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자, 한율이 원달러 환율이 0.30전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흐름을 2월 달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거의 뭐 2, 3거래일 제외하고 나면 꾸준하게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왔던 흐름인데요. 개인들도 오늘 거래소에서는 매수,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정건사 하우스 뷰가 올해 어떤 이제 목표 지수대의 어떤 상향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은 오늘 조금 매도, 그러니까 한 2,500선 부근에서는 좀 부딪히는 어떤 라인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과 추가 상승의 어떤 기대감들이 엇갈리는 어떤 이제 지수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300, 2,200, 2,100은 상당히 뭐 악재가 있더라도 싼 영역의 어떤 시장 지수대였다면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500선이 과거에 뭐 한 3,000선 윗대에 있는데 이걸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크로 변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조건으로 외국계 수급 자체가 계속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 시장의 가장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의 흐름들이 좀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럼에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 음등,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59% 강세로 이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흐름들의 영향들을 오장에는 극복하는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HLB의 흐름들은 오늘도 사실 시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흐름으로 나왔고요. 예, 장중에는 이제 3만 원대 부근의 어떤 지지 흐름이 또 확인하는 어떤 과정을 보였습니다. 장중 저점이 3만 50원 정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라볼릭자에서는 오늘 추세 하락이 일단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늘고 밑꼬리가 나왔다는 말은 이 3만 원대 부분에서는 나름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강하게 위로 이제 만들지는 아직 못하고 있죠.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6.64%로 여전히 이제 추세 강도로 보게 되면 전혀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HLB가 조금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시장보단 조금 약세 흐름에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 양봉의 흐름 이후에 한 달 가까이 플랫형 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 흐름을 3일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은 이 부분들을 다시 올리는 흐름이 나올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수급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에서도 AI 관련되는 의료기기 관련되는 종목들은 시장보다 훨씬 더 윗단에 AI 테마에 엮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자, HLB 계열 어떤 종목들은 큰 흐름은 PSMC 정도만 계속 이제 주가의 어떤 등락을 보여주면서 HLB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흐름을 못 내는 어떤 이 차별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중의 어떤 수급에서 중요한 어떤 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도
일단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시간에는 지금 한 50원 정도 올라서 3650원. 자, 34,000원대의 어떤 저항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이 2월 달에 이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뭐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물대가 되지 않고 이 매집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절대로 하향이 빠지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나 2월달, 3월달에는 항서제약과의 어떤 이제 ND 신청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10월달 이후에는 모멘텀이 있어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유지를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결국 시장에서 바라는 어떤 이슈라든지 모멘텀은 가난 관련되는 NDA 신청 과정인데 이 부분이 언제쯤 나올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서제약과의 어떤 주가 흐름들도 연동하는 부분들을 계속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HLB 제약과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양봉 이후에 일주일 넘게 조정 흐름들이 전 계열 종목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늘 이제 기사 부분을 좀 살펴보면 직접적인 뭐 기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의 대형주 뭔가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는 항상 이제 수급이 발을 붙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이제 국내는 사실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없는데 파는 거죠. 빌공짜에다가 매도하는데 없는데 어떻게 매도하느냐. 마치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신용융자 이렇게 빌려가지고 주식 사는 거에 어떤 반대 개념이 공매도죠. 그래서 이걸 이제 쇼트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매도에도 종류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국가마다 조금 이제 허용하는 데도 있고 안 허용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팔기 전에 먼저 차입을 한 것을 근거를 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뭐 커버 디드라고 이제 하고요. 이런 거 없이 네이키드라고 하는 형태는 빌리지도 않았는데 파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잡기 위해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거는 코로나 기간에도 전산화를 좀 해라. 전산화를 하게 되면 지금 수기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장중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치 이제 장중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3일 정도는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기 어떤 현금보다 많이 사가지고 장중에 갚아버리면 계속 이제 롤링이 가능하듯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없는데 빌리지도 않았는데 공매도를 치고 상환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가 실제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어떤 타겟들에 되는 것들이 대부분 국내에서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논란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 산하의 정선이가 불법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5곳의 법인명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이가 제재 조치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익명으로 처리됐던 법인명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22회차 정례회에서 이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던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어겼는데 여기에 뭐 인베스코가 보시게 되면 이 HLB에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과태료를 받았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의 과태료냐면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익 공매도. 이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제재를 받았다는 말은 불법 공매도가 불법이고 이런 어떤 시스템상에서 되지 않는데 이런 어떤 거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제 쉽게 이 납득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를 해달라고 하면 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왜 안 하는지 이런 차원에서 뭐 그냥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란이 쌓여 있는데요. 재개도 중요하고 MSCI 뭐 이렇게 지수 편입도 중요합니다만 뭐 납득이 되는 어떤 이제 체제를 갖추고 난 다음에 공매도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 왜 안 하는지 굉장히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과태료 그냥 찔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같이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걸려버리면 아예 그냥 뭐 사업을 못할 정도로 심한 어떤 가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금융당국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시장 전체가 아니라 이 특정한 어떤 종목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특히나 HLB도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좀 수급상에서 시달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 개선이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이제 개인들 중심의 부분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수급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공매도 이슈들은 이 제약바이오주에서는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압박이 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보면 주가가 안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만기까지 가가지고 뭐 10이나 BW 같은 경우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행사 가격하고 이 주가의 어떤 부분들이 행사 가격보다 훨씬 뭐 주가가 이 밑에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 시비를 보유해 가지고 BW를 보유해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때는 풋옵션을 통해 가지고 만기 전에 그냥 상한을 받는 겁니다. 어차피 금리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뭐 HLB 관련되는 회사들에 보면 글로벌에 이제 자회사인 HLB 뭐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이제 특히나 제약 바이오의 어떤 재무적 구조가 약한 어떤 부분이 2021년도까지 12 발행 총액이 3조가 넘죠. 그만큼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투자 관련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금융당국이 이제 전환가액의 하향 리픽싱 말고 상향 리픽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이제 금리를 올렸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가도 안 가고 자본 유치도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된 어떤 섹터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그나마 그래도 작년에 유상증자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제 본업에 관련되는 가남에 관련되는 이슈가 언제쯤 이제 시장에 부각될지 지금 분위기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일단 주가 흐름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항서제약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이 일단은 나와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HLB하고의 어떤 흐름들만 지금 이제 연동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들에 이렇게 나왔을 때 당면한 가장 단기적인 이슈는 이 연봉의 시가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런 저항대에 눌려가지고 주가가 안 가는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연봉의 시가 라인이 어디냐면 31,900원, 950원이죠. 결국은 제가 34,000원의 윗단에 이 박스권 윗단을 가기 위해서 중위값인 32,000원을 지켜야 된다는 이 지지선이 살짝 내려갔기 때문에 단기 수급이 좀 악화되어 있는 어떤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되돌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일 또 보시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의 어떤 지지 여부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반전을 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